묻는다. 그대가 비록 여러 가지로 모든 법을 논파 하지만 업이란 법은 결정코 정지한다. 그래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그 업에 대한 가부를 받게 한다. 경전에서 설하듯이 일체 중생들은 모두 그 업에 따라 태어난다. 사악한 놈은 지옥에 들어가고 목을 닦은 자는 천사에 태어나며 돌을 닦는 자는 열반을 얻는 것이다. 예, 말이 재밌네. 사악한 놈은 지옥에 가고 복을 닦는 자는 천사에 태어나고 복을 닦는 자는 어떤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기도를 하면은 천사에 태어나고 근데 돌을 닦는 자는 뭡니까? 명상하는 자입니다. 명상하는 자는 열반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 법 모두 공일 수는 없다. 그런데 이른바 업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이른바 업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질문자는 이제 뭘 얘기하면 업은 있다. 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건대 만일에 업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은 업의 가보는 없을 겁니다. 예. 예. 업이 있다고 하면은 네. 업이라 하는 그 가보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있다 하는 개념은 움직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이 원인돼서 그 결과가 나올 리가 없다. 있다고 한다면. 근데 반대로 업의 체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이라 하는 말이만. 그래서 혹시 이제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또 공을 무로 오해하면 안 된다. 예. 이건 아니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비어 있다는 거죠. 비어 있음이라는 거고 이거는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비어 있다 하는 것은 있는 것 중에 비어 있다. 이런 뜻이 있고 없다 하는 아예 없다. 예. 그래서 이게 같다고 보면 안 되는 거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달라. 그래 비어 있다 하는 것은 내재하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고 없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찝으면 먹어야 되는데 손가락 드셔도 돼요. 이게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없다 그러면은 이건 아예 이렇게 없는 거고 이거 비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씹어 먹을 수 있는 거죠. 왜? 내재하는 것이 비어 있기 때문에 씹어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바뀌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있다 하면 안 바뀌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뀌면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없다 하면 아예 없는 거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먹을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비어 있어야 돼. 비어 있으면 우리 먹을 수가 있어요.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어 있다는 거하고 없다는 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업은 있다. 그래도 업은 결과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건 논리상은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제 용수보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한문본 사람은 능히 그 마음을 억누르고 중생을 이익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자선이라고 부르며 자비로운 선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현세 내시 이세의 가부를 초래하는 씨앗이다. 맞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른바 업이라는 것은 다음과 업에 대한 설명이에요. 산스크리트어본이 자신을 억제하고 타인을 이익되게 하는 자유로운 마음은 사람이 행하는 일, 행해야 할 법도이다. 그것은 금세에도 후세에도 가공의 씨앗이다. 자 그러면은 청명논사의 말씀을 들어보죠. 사람에게는 세 가지 업이 있는데 세 가지 독이 있는데 이 안경 여기 밑에다가 여기 돋보기를 넣어야 됩니다. 네. 돋보기를 안 넣어가지고 다초점 아니세요? 예? 다초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독이 있는데
탐진치 삼독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해 생하기에 태어나기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 그 삼독심인 악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한다고 설한다.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한다는 것은 보시나 지계 인욕 등을 행하여 중생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고 부르지만 자선의 복덕이라고도 부르며 금세오 후세 즐거운 가부를 초래하는 시아지라고도 부른다. 다시 설명해보자. 업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말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선행을 하면은 선의 결과가 오고 악행을 악한 결과가 온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설명 내용을 제가 보면은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보지지기 인육동을 행하기 때문에 중생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면서 이걸 근거로 해서 내가 선행을 하면 반드시 선한 결과가 온다 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문본 위대한 성인께서는 두 가지 업을 설하셨는데 생각의 업과 생각에서 생기는 업이다. 이 업 개개의 모습 속에서 각 가지로 구분하여 설하셨다. 산스크리트어본 최고의 성인은 생각하는 것과 생각한 후의 업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또 그 업에는 각가지 구별이 있다고 선언되었다. 이거는 이제 업에 대한 공부인데, 자, 신, 구, 의. 자, 이걸 삼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업을 이제 이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말고 둘로 나누는 게 이제 사업이 있어요. 사업. 그 다음에 사이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은 어디에 하는가 하면 의업에 해당하고, 요 사이업은 바로 이 두 가지 이렇게 딱 됩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을 다 하면은 그 다음에 사이업이 생깁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뭔가 하면 이미 이자예요. 그래서 이미 이자이기 때문에 사이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한 이후에 짓는 업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생각한 후의 업이라는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가 생각을 했다 이게 의업. 생각하고 나면 그것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입으로 나타나고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붙여서 신구이 삼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업이라 하는 말은요. 업이라 하는 말은 행위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 형성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형성력. 보통 이제 형성시키는 거. 이것저것 결합해가 형성시키는 힘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른 말하면 이거 조작이라 그럽니다. 조작. 지을 조자, 지을 작자예요. 얘기하자면은 세 번째 이걸 얘기하자면은 원효 스님은 이것을 동이라고 했습니다. 동야라고 했습니다. 움직임이라는 거죠. 움직임. 그럼 여기서 말은 움직이는 건 다 업이다 이런 말도 됩니다. 얘기하자면. 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 형성력, 조작이라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재밌는 말. 조작의 뜻은 말이죠. 이 조작의 뜻은 과거가 아니고요. 현재 것도 아니고 미래의 것입니다. 현재 내가 조작하는 건 다 미래의 것이에요. 이게 업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참 좋아요. 얘기하자면. 그 머리가 얼만큼 좋냐 하면,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추론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 같이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맥혀 들어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했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 전에 그것을 마치 기정사실화해서 딱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정말로. 근데 그게 사실은 조작이거든요. 따져보면 한참 지나고 나면 아이고 그때 그 동자하는 게 아닌데 그때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기를 당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미래의 것이라는 거죠. 오지 않는 것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업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또 좋게 이야기하면요, 창조력, 창조적, 창의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위대한 성인 붓다께서는 업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첫째는 생각이고 둘째는 생각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업은 아비달마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다. 청목 스님이 이렇게 주석을 하셨는데 사업과 사이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5번에도 그렇게 이야기해놨네요. 거기에 5번 한번 보십시오. 업에는 사업과 사이업이 있고 사업을 이제 의업이고 사이업은 신업과 구업입니다. 신업에도 이제 신표업이 있고 신무표업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몸으로 표현되는 업이 있고요. 몸으로 표현함이 없는 업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몸으로 행동을 막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 동물을 학대한다 이야. 막 학대를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잖아요. 보면 그는 이제 몸으로 표현되는 업이에요. 그렇죠. 몸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 업이 있습니다. 이런 걸 뭘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무표업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 듣는 거 있죠. 소리 듣는 거. 무슨 소리를 듣는다 이게. 냄새를 맡죠. 냄새. 이거는 무표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표시가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무표업이라고 해요. 그는 그런 식으로 이 몸에도 그는 무표업이 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업에도 보면은 그렇게 어표업이 있고 무표업이 있네요. 그 표식을 할 수 없는 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무형에 가까웠지만 행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얘기 못하겠네요. 설명 비슷하게 하긴 했는데 보통 이제 소리, 냄새, 맛 이런 거는 색깔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표업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업으로 이어져요? 그거 자체가 업이라는 건 행위라 그랬잖아요. 네, 행위. 근데 냄새나 이렇게 뭐 소리나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업으로? 그러고 보니 그렇게 무표색이라고 해요. 무표색. 참 큰일 뻔했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야 알겠지. 요 무표색이 있어요. 무표색. 요 색이죠. 네, 무표업하고 무표색은 다릅니다. 저 질문하니까 내가 좀 잘못 오해했구나 생각했어요. 무표색은 뭔가 하면은 소리는 표시 나는 게 없잖아요. 그것도 색으로 봅니다. 물질로 봅니다. 그럼 냄새도 무표색입니다. 맛도 무표색이에요. 표시가 없는 색이에요. 표시가 없는 색. 그러면은 몸으로 표시가 없는 업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신무표업이 됩니다. 몸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업이 있죠. 몸을 행동하긴 하는데 암시 같은 건가? 암시 같은 거. 사랑의 감정으로 소리가 나타날 것 사랑의 감정. 애국심. 몸으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다. 색으로 나타낼 수 없다. 예.
그거는 좀 그건 무표색이고 행위를 얘기해요. 이게 업이는 행위를 얘기하죠. 예. 너무 은밀해가지고 자신 살펴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가? 알 수가 없어. 말도 이 보면은 말하는 또 표시가 없는 말도 있을 거예요. 네. 의문스러운 거. 아니 이렇게 서로 말 안 해도 통하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 눈으로 말해요. 이거는 좀 제가 좀 한번 네. 기억이 나면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가다가 기억 잃어버리면 이건 다음에는 안 그러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 업이 다음 세대, 다음 생을까지 결정하는 거예요. 네 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업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보죠. 네. 요 업은 뭔가 하면은 첫째 의도가 들어갑니다. 네. 의도. 두 번째는 선이 들어갑니다. 선. 세 번째는 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게 업이에요. 그래서 업은 항상 그 의도가, 행위는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윤리적으로 선이냐 악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무기는 안 들어갑니다. 무기의 업도 있는데 무기의 업은 결과가 없기 때문에 결과를 낼 수 있는 거는 선, 악 이렇게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업의 특징은 윤리적이고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걸 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명확해지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는 거기에 반드시 의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행위는 업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업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업에 의해서 결과가 있는 것도 있지만 업이 아닌데도 결과가 있는 것도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모기가 우리를 해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죽이는 그거는 어떤 나쁜 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의도를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결과가 내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는데 그냥 무니까 탁 쳤다 보니까 죽었더라. 이런 얘기 아니겠죠? 그것도 모기인지도 모르고 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무식하게 탁 했다. 그건 이제 결과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나는 안 물지만 나는 나한테 애들 이렇게 물어서 내가 이렇게 죽이잖아요. 예. 그럴 경우는 그러면 내가 예, 업이 있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업의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봤으니까 그럼 본인이 받는 거예요. 모기약 뿌리는 거. 다른 또 마찬가지로 남은 거안 받으니까 그럼 그렇게 안 하고 남이 받게끔 둬야 되겠네. 왜 남이 받게끔 하는 그 나쁜 짓이니 그는? 모기가 불게 됐는데 이거. 아니 내가 오가 아니지. 그는 또 도와준 거지. 못 물게끔 도와준 건데 도와주는 지나치고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사살 훔치는 게 아니고. 모기약도 피우잖아요. 그래 피해를 주긴 주는데 모기는 자기가 남에게 피해 준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럼 밥으로 자기가 먹고 밥으로 살기 위한 생각하지. 거야. 근데 이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선악의 기준도 애매해요. 선악의 기준은 어떤 걸 이제 선악 기준을 두느냐 네.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매우 이제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롭게 남을 이롭게 하는 것 이건 다 선으로 보는 겁니다. 해롭게 하는 것은 다 그 불선 선하지 않는 걸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그겁니다. 해롭게 하는. 그런데 그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게 선이라고 한다면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한테는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상대가 나를 해롭게 하는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이롭게 해줘야 된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상대가 나를 해롭게 할 때 악한 감정을 갖고 저 놈이 나를 해치구나 저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함으로써 나를 참는 힘을 길러주니까
고맙게 생각. 고맙게 생각.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참는 힘을 기른다. 그래 복의 힘을 점점 강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존재냐. 그래서 적이라고 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뽑기 전에 내가 예. 그랬지.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할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 손해만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를 참게 해주는 이익이 있구나. 나를 이 복의 힘을 길게 해주는 이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돌이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전환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이런 일반적인 생각은 굉장히 수준이 낮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고등동물로서 수준을 높이려고 그러면 저 사람 나를 해코지 할 때는 내가 나에게도 참는 힘이 생기니까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런 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되고 동시에 복의 힘을 기르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복을 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집단한테는 그게 이로운데 같은 행위가 일하는 집단한테는 해로울 때는 그럼 어떻게 되나? 집단 이게 개인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행동해서 이 나라한테는 좋은데 그 반대로 저 나라한테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그 기준을 그게 이제 어떤가 하면은 마치 그 폭탄 테러, 자살 폭탄 테러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자살 폭탄 테러를 이제 가할 때 적이니까 적을 죽이니까 그죠? 이쪽에는 이로운 것이죠. 근데 만일 옆에 이제 다른 사람이 있는데 폭탄을 터뜨려서 맞는 쪽에서는 기분 나쁘지만은 옆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어가지고 잘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쪽에 이익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따르는 업이라 하는 게 있는 건데 그 하는 행위 자체가 만일에 업이라고 나쁜 업이라고 한다면은 옆에 있는 그 그룹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나쁜 업에서 이익을 얻는다고 했을 때 나쁜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쪽에도. 전쟁 같은 네. 그 전쟁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폭탄 테러가 그래서 저게 인터뷰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프랑스 기자가 6개월 동안 이제 IS 그 이제 거기 조직이 잔입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취재를 해가지고 연재를 했어요. 프랑스에. 했는데 자기가 이제 탁 이제 그 아랍 이름을 해가지고 탁 들어갔다 이게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총책이 자기를 해유를 하는 거예요. 해유를 하면서 그 해유 내용이 뭐냐면은 너가 폭탄을 가지고 자살 폭탄을 테러를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이익이 첫 번째 이익이 뭐냐면은 너 그렇게 하면 천국이 태어난다. 두 번째 그렇게 했을 때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천국에 여자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이쁜 여자들은 너 기다리고 있대 천국에. 그러게 자기를 희유를 하더라는 거죠. 여기 인터넷 신문에서 봤어요 내가. 예, 그 내용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한번 신문에 이제 어떤 게 나왔는가 하면은 왜 폭탄 테러로 해서 폭탄 테러를 하느냐니까 천국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것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아이러니한 게 뭔가 하면은 자기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고 우리 객관적 입장에서 나쁜 일이에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천국에 간다 하는 건 매우 모순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악행입니다. 불교적 입장. 악행인데 그쪽에서는 적을 테러로 죽였으니까 이건 선행으로 생각하고 천국에 태어난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런 논리는 아전인수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건 별로 좋은 게 아니고요. 내가 이 행위가 굉장히 나쁜 행위고 상대를 갖다가 이 나쁜 행위를 해가 상대를 다쳤는데 옆에 있는 집단이 좋아했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게 나쁜 행위로 남을 해치는데 옆에서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망경에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살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살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시켜서 살생하고 자기 좋아하고 기뻐하면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나와 있어요. 거기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법망경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아? 안중근 의사. 아, 우리는 미인으로 길이 네. 나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전쟁 네. ISE 말고요. 네. 서로 나라 자기 그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네. 거. 그것도 있습니다. 예, 비유를 이렇게 들어요. 경전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100명이 이제 어디를 갔는가 하면은 바닷가로 가서 보물 찾으러 갔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 중 한 명이 이 99명의 상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예? 거기 있는 그 물건이나 이런 걸 다 빼앗아 다 차지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야. 얘기하자면. 근데 이게 이 사람은 지금 99명을 다 죽일 작정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99명이 죽게 될 판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구속해서 살려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럼 가감하게 99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합니다. 그럼 이런 것은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기하자면. 이거는 이제 아주 극단적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만일에 이제 요즘같이 기술이 좋아지면은, 아, 이놈이 음모를 꾸며 99명 다 죽이고, 여기 있는 물건을 다 취합하려고 그러구나. 내가 힘이 있으면 이놈을 구속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잡아서 육지로 데려와가 철장에 탁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최상이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바다 한가운데에 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놈 놔두면 이놈의 힘이 세기 때문에 이놈을 이거 제압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이 상상하게 죽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을 가감히 죽여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그것은 선업에 해당한다. 이래 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한 사람을 죽이가 100사람을 이제, 구한 얘기거든요. 한 사람을 이제 죽여서 100사람을 구하는 건 나쁜 일은 아니다. 또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 많이 살리는 것도 똑같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남에게 막 피해를 주고. 그런데 한 사람은 딱 보기엔 저 사람의 악행을 멈추게 해야 하면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우선 막아주고, 두 번째는 계속 악행을 저지르게 되면 이 사람이 계속 악업이 쌓여져 가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죽여버렸을 때 이 사람의 악행을 멈출 수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죠.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가족을 위해서 모기를 죽인 그것도 죽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모기를 죽인 거니까. 맞아. 근데 그 경중이 있어요, 경중. 근데 제가 죽이고는 좋은 모기 하나 다음 시장에. 근데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모기는 힘이 세지 않아요. 얘기하자면 힘센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뭘 했는가 하면은 파리 모기 잡는 채를 가지고 있다가 잡아요. 잡아서 방생합니다. 살려줍니다. 파리도 탁 낚아채가지고 놔주고, 모기도 탁 낚아채가 탁 놔줘요. 얘기하자. 왜 그렇게 할 수 있대, 방법적으로. 꼭 죽여야 된다는 부분은 살려주는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죽일 수 있다는데. 지금 그냥 살려주는데도 그게 뭐 놔둬도 제 자연사 하는 건 당연하죠. 모기가 문제. 목표가 얘기하다 다음에서 혹시 행위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로 표현하면 되나요? 혹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 약간 눈으로 행위를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예를 들면 너무 미워가지고 마음으로 막 이렇게. 그러나 아까 얘기했잖아, 암시 같은 거. 그런 것이, 암시하는 것이 그런 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하지 예. 않다고요.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의도가 들어가면 업이요. 자, 부처님께서 설하신 생각이라는 것은 이른바 의업이고 생각으로부터 생한 것은 바로 신업과 구업이다. 산스크리트 은 그 중에서 생각이라고 설한 업, 그것은 의업에 속하는다고 전해진다. 또 생각한 후라고 설한 것은 신업과 구업에 속한다. 자, 생각은 심수법 중 하나다. 심수법이라 하는 심소법이란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심수라 하는 거기 밑에 7번 주에 보면 그래 나왔어요. 심소법이라고도 한다. 아비달마 법수에서 희망의 작용에 수반대에 일어나는 잡다한 마음의 작용들을 일컬는다. 제가 얘기했죠. 희망의 작용이 마음의 작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희망의 작용에 수반대에 일어나는 잡다한 마음의 작용. 그것이 전부 다 이 심소락하는 거예요. 심소락하는 심소유법입니다. 희망에 소속되어 있는 법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걸 다른 말로 심수법이라고 합니다. 수락하는 셀 숫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은 이 심소법 중에 하나이다. 여러 심소법 가운데서 능히 발생하여 짓는 바가 있기에 업이라고 부른다. 짓는 바가 있다. 이게 그죠? 발생하여 짓는 바가 이 생각이 원인이 되므로 바깥의 신업과 구업을 일으킨다. 우리가 이 생각이 원인이라 하는 것을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악업을 얘기를 하면은 대개 사람은 어떤 게 악업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살생하고 몸으로 살생하는 거, 몸으로 도둑질하는 거, 몸으로 삿대 음행하는 걸 이걸 좀 악업이라고 그러고 또 입으로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악담하고 꾸미는 말을 악업이라 하는데 탐욕과 성내가 어리석음 악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문제예요. 탐진치도 이게 일으키면 악업이 됩니다. 이런 건 좀 원인이 되는 것이죠. 악업의 원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원인을 줄이려면 악업의 원인을 줄이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계를 받는 겁니다. 계를 받으면 훨씬 줄어듭니다. 번뇌가 줄어드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좋은 거는 뭔가 하면 수행을 하게 되면 줄어드는 겁니다.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은 사람들 잘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생각이 원인이 되므로 바깥의 신업과 구업을 일으킨다. 비록 다른 심한법이나 심수법이 그 작업이 있기는 하지만 오직 생각만이 모든 작업의 근본이 되므로 생각을 업이라고 설하는 것이다. 이런 업에 대해서 이제 그 모습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여기 업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업하고 이 생각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일까요? 업하고 생각하고 공통점. 변화가 있다는 변한다. 첫 번째는 결과를 가져온다죠. 결과를 가져온다. 또 뭐가 있어요? 조작하는 거. 두 번 조작이 같다. 그렇지만 이거 말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세 번째가 되겠죠. 생각과 업과 가는 거 움직임입니다. 생각도 움직이는 거고 업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생각을 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가장 근본적 움직인다. 동야라. 그 원효스님께서 동야다, 움직임이다 하고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때 또 뭐가 탁 연관이 됩니까? 바로 바람의 요소. 이게 그래서 이제 바람 요소.
그래서 이게 생각하고 바람 요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뭐라고 해야 하는가 하면 바람 요소가 의식에 영향을 주면은 각가지 생각, 각가지 망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게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움직이는 거는 바람 요소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 저것도 이제 더 가면 생각이 많으면은 어떤가? 생각이 많으면은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빨리 지칩니다. 얘기하자. 생각이 많으면. 왜냐하면 생각이 탁 일어나면은 바람 요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사라지면 바람 요소가 소멸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바람 요소가 뭐냐면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왜 건강해지느냐? 생각이, 움직이는 생각이 많이 이렇게 멈춰지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없어지고 몸에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 명상을 하게 되면 건강해집니다. 이게 너무 멀리 갔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한문본 신업과 구업과 작업, 무작업의 네 종류 중에는 선한 것도 있고 선하지 못한 것도 있다. 다섯 번째, 그 작용에 생기는 복덕과 여섯 번째, 재해가 생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일곱 번째, 생각하는 또 생각까지 일곱 가지 법이 있는데 이것들의 능히 모든 업의 모습을 망라한다. 야, 자세하게 설명했네요. 그러면 거기에 산스크리트어본 보시죠. 말과 신체의 동작과 번뇌에서 아직 떠나지 않는 무표라고 불리는 것과 예, 또 같은 종류로 번뇌에서 떠나 있는 다른 각가지 무표라고 전해진다. 또 수용과 결합된 복, 동정의 비복, 일본의 생각, 이런 일곱 가지가 업을 나타낸다고 전해진다. 야, 여기 이제 무표가 나오네요. 사진 안 찾아봐도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10번 줄을 보십시오. 줄. 자, 불유리 무표업이라는 데 있네요. 월칭소에서는 다음같이 예를 든다. 지금부터 나는 생물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여 생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악한 행위를 마음먹는 순간 이후 그 행위를 하지 않아도 악행을 마음먹은 것이 원인이 되어 항상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악행위가 수반되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또 어부가 그물을 준비한 이후 고기를 잡지 않아도 무표의 업이 수반되어 발생한다. 무표업이 뭔지 나왔네요. 아, 이게 뭘 하나 들었다. 가서 찾으려고 했더니 머리가 아팠는데 벌써 나와버렸네요. 그 여기는 벌써 저기 생각으로 행위는 하지 않고 생각으로 벌써 하는 거죠. 마음먹는 걸 얘기합니다. 마음먹기만 하면은 그거는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 무표를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은 그 이제 이게 고기를 잡지 않아도 그물을 준비하는 것도 무표업이고요. 예. 내가 살생하고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먹은 것, 실제는 옮기지 않지. 간 마음먹은 것이 표시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표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하네요. 무서운데요. 그렇죠. 육도 윤회 심리 명상. 와. 예. 여기 이제 차 명상이죠. 그러니 실제 요거는 이제 그 내과학과 자비수관 안에 이걸 넣으려 그러다가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차 명상에 요거 이제 지혜 차 향기의 이 부분에 이걸 이제 넣었는데 여기 이제 육도 이제 요 심리가 들어가요. 육도 윤의 심리가. 근데 심리를 넣지 않고 처음에 육도 윤의 차 명상을 했는데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고민이 되는가 하면은 실제 지옥의 형상이라든지 악의 형상을 떠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바꿨어요.
육도윤의 심리차 명상은 그냥 지옥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내가 이 심리상에 예를 지옥의 심리를 겪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고 악의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립했습니다. 이번에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단계가 이제 지옥의 심리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축생의 심리, 예, 아기의 심리, 아수라의 심리, 그 다음에 천상의 심리, 인간의 심리. 왜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두느냐? 천상의 심리를 가진 사람이 천상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천상에는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인간계는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인간을 중심으로 두습니다. 그 다음에 천상하고 아수라는 같은 천상계예요. 그래서 이제 지옥의 심리를 가진 사람은 이 많이 해치는 거죠. 해치는 거니까 이거는 분노하고 관련있습니다. 분노. 여기는 그 다음에 축생은 이제 뭘 하고 관계 있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욕심이죠. 욕심 플러스 문명, 무지가 문명이 들어갑니다. 악인은 끊없는 욕망입니다. 아수라는 이거는 싸움을 좋아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입니다. 예. 그다음 천상에 있는 사람의 심리가 어떤가 하면 자아감이 매우 약해요. 잘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시행을 잘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에게는 항상 반반입니다. 예. 좋고 나쁜 반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심리가 있는 사람을 누가 있느냐? 우선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 그런 매도 싸우고 해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상상의 초대가 자봉해 버려요.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자비수간에 그대로 응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바로 무표업에 해당합니다. 무표업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지옥, 이런 육도 윤회의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는 원인을 짓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상에서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거는. 네. 요번에 더 명확해지네. 예. 제가 이걸 오늘 수정을 공부했던 해놨어요. 것을 첨가하겠습니다. 네. 11번 목표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11번 목표. 예, 11번 목표도 봅니다. 자, 봅시다. 자, 유리 무표업을 지칭하는 듯하다. 월칭소에 보면은 예를 들어 지금부터 나는 살생에서 손을 떼겠다고 마음 먹는 것이 번뇌로부터 떠나는 무표업이다. 네, 야, 참 좋은 말이 좋네. 네, 이걸 가지고 또 제가 이 공부하는 즐거움이 이런 게 있네. 응? 더 많이 알려주고. 야. 그러면은 오늘은 요거까지만 할까요? 요거 좀 더 하고 요거 읽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만 그 다음에 딱 끝납니다. 구업에는 4가지 구업이 있고 신업에는 3가지 신업이 있다. 이런 7가지 두 가지 차별이 있다. 즉 짓는 것과 짓고 있지 않는 것이다. 지금 짓고 있는 중일 때는 짓는 업이라고 부른다. 짓고 난 후에도 항상 수반되어 있다가 생하는 것을 지음이 없는 업이다. 이게 짓고 난 뒤에 수반되고 있는 것을 갖다 무표업이라 그럽니다. 내가 생각은 하면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위는 오지 않았지만 계속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더 분명하게 얘기하네요. 라고 부른다. 또 이 2가지 종류의 업에는 선과 불선의 차별이 있다. 불선은 악을 거치지 못한 것이라 부르고 악은 악을 거친 것이라 부른다. 이것도 멋있네요. 불선과 선을 명확하게 개념 정리했습니다. 물론 그냥 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불선을 악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네요. 선하지 않다 하는 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선하지 않다 하는 건 악을 거치지 않는 것이라는 현재 진행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선하면 악을 거친 것을 부른다. 여기에 또 9번 4가지는 알죠?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미는 말. 예. 그런 거고요. 신업 3가지는 살생, 도덕질, 삿대는네. 요걸 얘기합니다. 자, 또 그 작용에서 생기는 생활의 복덕이 있다. 예를 들어
베푸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베풀 경우에 받는 사람이 그 작용을 받을 경우에 베푸는 사람은 두 가지 복을 얻게 된다. 첫째는 베품의 행위에서 생기는 것이고 둘째는 그 받는 작용에서 생기는 것이다. 자, 이건 뭔가 하면 내가 보시를 한다 이게. 자, 여기에 이제 지금 빵을 저한테 좀 제가 받았는데 그러면 빵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의 복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 제가 이걸 받았을 때 또 복이 생긴다 이게. 이 두 가지 생긴다는 거죠. 자, 또 어떤 사람이 화살로 다른 사람을 쏘았을 경우 그 화살이 사람을 죽였다면 두 가지 죄가 있게 되는 것과 같다. 첫째는 그 화살을 쏘면서 생기는 화살을 딱 쏘는 것이 생기고 둘째는 화살 맞는 사람을 죽임에서 생기는 것이다. 맞는 말이네요. 너무 정확하다. 만일 쏘긴 했지만 죽지 못했다면 쏜 사람은 단지 쏜 죄만 있지 그 작용이 생하는 죽인 죄는 없다. 그러므로 개성에서 죄와 복은 그 작용에서 생긴다고 설하는 것이다. 자, 죄와 복은 작용에서 생긴다. 좋은 말이다. 이런 것들을 6가지 업이라고 부르고 7번째는 생각이라고 부른다. 이 7가지가 바로 업의 모습을 구별해 보인 것이다. 이 업들은 금세나 후세나 가부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면 진정고 업은 존재하고 그 가부도 존재하며 모든 법이 결코 공할 수 없다. 이 내용은 맞긴 맞는데 이 사람 주장하는 내용은 맞는데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뭐가 있는가 하면 업이 존재하고 가부도 존재한다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업이 공하고 가부도 공하다 하는 말이 맞습니다. 제가 존재한다 하는 있다 하는 말이잖아요. 네. 있다 그러면 작용이 없어야 되고 가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있는 거. 예, 이 사람 말은 설명을 잘 해가지고 전체 내용은 부처님 말씀 딱 맞게 했는데 결정적인 한 가지 생긴 게 존재한다 이게 틀린 겁니다. 네. 그렇죠. 업도 공하고 가부도 왜냐면 공하고. 공에 대한 이 예. 예. 그 설명이 없다가 조금 부정확해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답할 때는 분명히 그런 건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없다. 네, 그렇다. 예. 일단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죠. 존재한다 이렇게 틀립니다. 자, 이걸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생각이 사심소라고 예? 하는데 생각이 사심소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생각이라는 게 그 감수작용, 사심소 감수작용인 거죠. 생각이 어디서 하면 사심소는 저게 좀 다릅니다. 여기에는 지금 세 번째 줄에 생각 사심소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 맞아요. 네. 자, 의식이 있는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식은 우리가 희망이라고 해요. 그런 의식에서는 작용이 있어요. 어떤 작용인가 하면 처음에는 혁이라고 작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라고 뜻을 짓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락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3입니다. 사가 뭔가 하면 행위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촉, 자기, 수, 상, 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변행심소라고 얘기합니다. 심소는 심소유법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식의 작용 중에 처음에 접촉이라는 작용과 뜻을 짓는 작용과 세 번째는 감수작용, 네 번째 표상작용. 표상작용 다음에 채색작용이 있어요. 사가 채색작용입니다. 업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심소가 바로 요걸 얘기합니다. 다 총체적인 거. 예? 총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예, 자기 수상사까지를 예. 생각으로 생각. 아니요. 요것만. 사만요. 채색작용이요. 예. 요거는 뭐 여기 채색한다 하는 거는 색깔을 입히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 조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이 뜻을 짓고
접촉해서 경각심이 일어나고 경각심에서 감수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면서 또 이미지를 일으키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내가 선악작용을 하는 거죠. 행위. 선악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사작용. 그럼 이해가 되시죠?